이런 예쁘고 신박한 3D 잠금화면 적용법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이건 진짜 최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5 아이폰 꾸미기 최신판 iOS 26 버전을 기준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최근에 iOS 26이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고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기능들 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아무래도 이 공간 장면으로 만든 3D 잠금 화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간 장면 잠금 화면은 어떤 배경 화면으로 만들었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건 적용해도 적용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건 적용해도 효과가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 진짜 예쁘죠? 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 장면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공간 장면 기능은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앱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터치해보세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 작은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공간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폰을 기울여 보면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단순한 2D 이미지였던 것을 3D 이미지처럼 보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럴듯하죠? 이게 사진 앱에만 적용되었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었을 테지만, 근데 이게 잠금 화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금 화면에서 화면을 꾹 누른 다음 새로 추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에 들어가 배경 화면으로 사용한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공간 장면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공간 장면 생성 중 하면서 잠시 기다리면 공간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공간 장면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배경 화면이었다면 전환하고 나서는 생동감이 넘치는 배경 화면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심도 효과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계가 피사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이를 인식해서 레이어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좀 더 3D 잠금 화면 같아 보이죠? 심도 효과 말고 배경 화면 확장이라는 효과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미지에 없던 부분을 생성하고 확장해서 늘려줍니다. 다만 이거는 적용이 잘 되는 이미지가 있고 아닌 이미지가 있어요. 아닌 이미지로 하면 원래 이미지도 블러 처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미지에 따라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빼주도록 할게요. 이제 추가를 눌러보면 이렇게 실감나는 3D 잠금 화면이 완성됩니다. 화면 상시 표시 기능과 같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시계가 앞에 있다가 뒤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화면을 터치할 때는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마치 폰이 깨어난다는 걸 알려주는 듯이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위젯도 추가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잠금 화면을 꾹 누른 다음 아래 사용자화를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 주세요. 아래에 위젯 추가가 있죠? 원하는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에어팟 배터리 위젯, 저는 이런 귀여운 움직이는 토끼 위젯도 추가해 볼게요. 이건 앱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가해보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신박한 잠금 화면이 완성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도 공간 장면이 잘 적용되는 이미지를 가져온 거지만 이것도 공간 장면을 완벽히 표현해줄 잘 적용되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잘 적용되는 이미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리터칭 하고 해서 3D 잠금 화면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4개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벚꽃이 핀 이미지, 시계에 벚꽃이 걸쳐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위에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고 되어 있는 위젯 부분도 벚꽃잎이 걸쳐 있어서 더 3D 같아 보이죠? 앞에 벚꽃나무와 뒤에 벚꽃나무가 딱 구분되어 나뉘어져 있어서 움직이고요. 이건 자전거를 타는 소녀, 뒷배경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앞에 초점이 살짝 나간 풀들이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 역시 뒷배경과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점프하는 고양이. 점프하는 고양이는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나는 서재에서 뛰어노는 고양이처럼 공간감을 줘서 실감나는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귀엽고 예쁘죠? 진짜 일주일 동안 최적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일하면서도 틈틈이 작업하고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들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요. 적용하는 방법도 바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배경화면을 만들어서 공유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히 많이 퍼지는 편이고 서로서로 2차 공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나 구글에 더신자만 검색해도 더신자 배경화면이라는 키워드가 뜰 정도로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사실 대부분 구독은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운로드 횟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구독 안 한 비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하신 분이 1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만들어서 아무 대가 없이 배포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받고 따라서 적용해보세요. 자, 그럼 서재에서 뛰어노는 고양이부터 적용해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오고 공간 장면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심도 효과 적용, 두 손가락으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확대 축소해서 고양이를 배치해주세요. 큰 게 좋다 하시면 크게 확대해도 좋습니다. 이제 시계를 늘려보세요. 고양이 뒤로 시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폰을 기울여보세요. 잘 적용이 됐다면 시계를 눌러서 굵기도 바꿔보고 색상도 바꿔보세요. iOS 26이 되면서 글래스가 생겼는데 솔리드로 바꾸면 평면적인 시계 컬러 적용도 가능합니다. 추가를 눌러 저장. 어때요? 참 귀엽죠? 다음은 하늘을 나는 고양이, 역시 공간 장면으로 변환해 주시고요. 심도 효과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귀엽지만 확대 축소와 이미지 이동을 통해 고양이 위치를 바꿔주세요. 발바닥 젤리가 좋다면 이렇게, 꼬리가 좋으면 이렇게, 그리고 시계를 적절하게 위치해주면 실감나는 하늘을 나는 고양이 잠금 화면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자전거를 타는 소녀, 이미지를 불러오고 공간 장면 변환해주고 심도 효과를 추가해주세요. 이 이미지는 시계를 크게 늘려도 예쁘더라고요. 이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 초점이 나간 플립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보이게 확대 축소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잠금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추가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 장면 잠금 화면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배경과 확실히 분리되는 피사체, 피사체가 공중에 떠있다, 피사체 앞에 레이어를 하나 더 표현해줄 무언가가 있다, 여기에 있는 플립처럼요. 이런 이미지일 때 실감나는 3D 잠금 화면이 완성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늘에 떠있는 피사체가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효과가 더 잘 느껴져요. 움직이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가장자리에 배치하는 게 더 3D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피사체를 대부분 중앙에 놓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대부분 그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았는데 피사체를 가장자리에 둬도 예쁜 이미지가 있어요. 바로 풍경 사진이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꽃들은 어차피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3D 잠금 화면의 최적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벚꽃 사진을 불러와 주세요. 공간 장면으로 변환해 주시고 심도 효과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히 조절해서 꽃잎이 시계를 가리게 배치해 주세요. 다만 이건 제가 시계를 작게 했을 때 예쁘도록 이미지를 만든 거라 시계를 길게 늘리면 심도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꽃잎과 그 뒤에 있는 꽃잎 사이에 시계를 배치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해 주면 이렇게 벚꽃에 가려진 시계와 함께 3D 잠금 화면이 완성됩니다. 정말 예쁘죠? 근데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과 좀 다릅니다. 아까는 위젯도 가려졌잖아요. 이건 제가 최초로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상단 위젯도 시계처럼 심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계에만 심도 효과가 적용된다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찾기가 힘든 게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편집에 들어가 보죠. 미리 보기로는 심도 효과가 적용되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완료해서 나가보면 상단 위젯에도 심도 효과가 적용되어 있죠. 제가 이런 거 찾으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발동 조건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도 제가 이 부분이 따로 적용되는지 보려고 이 벚꽃잎들을 따로 추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 위젯도 짧으면 이 뒤에 벚꽃잎까지 위젯이 위치하지 않아서 심도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상단 위젯을 적용해야 하고요. 이미지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위치도 딱 이 위치로 적용을 해야 상단 위젯도 심도 효과가 적용됩니다. 따라 적용하실 분들은 딱 이 위치로 확대 축소해서 배치해주세요. 어때요? 신기하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유용한 정보들 정말 많이 올라오는 채널이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젯도 꾸며야죠. 꾹 눌러서 사용자화에 들어가 보면 위젯 추가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 위젯만 추가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적용하면 꾸미기에 좋은 위젯들, 그리고 더 유용한 위젯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거예요. 무료 앱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광고 같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이스크린 앱을 사용했습니다. 이 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하고 들어가 보면 뭐 얼마에 구독하세요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X 버튼 눌러서 앱에 진입하시면 돼요. 물론 기능을 사용해야 할 때 어떤 건 광고를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 쉽고 좋은 공짜는 없으니까요. 아이스크린 앱에 들어가 보면 락스크린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위젯을 다운받아 주면 됩니다. 특히 이런 스티커 종류는 움직임도 적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움직임을 적용하고 Save to My 위젯을 눌러주세요. 옆에 광고 표시가 있죠. 광고 잠깐 보고 오시면 우측 상단 My 위젯에 저장됩니다. 이제 잠금 화면에 가서 꾹 누르고 사용자와 위젯 추가를 누른 다음 아래로 쭉 내려서 아이스크린을 찾고 우리가 다운받았던 위젯이 정사각형 위젯인지 직사각형 위젯인지 이걸 선택한 다음에 추가된 위젯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다운받은 위젯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귀엽죠? 이런 단순한 꾸미기용 스티커 말고도 유용한 위젯들도 있어요. 아래에 카운트다운은 이벤트에서 날짜를 설정하고 다운받으면 지정한 날짜까지 남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잠금 화면에 적용하면 이렇죠. 확실히 유용합니다. 이런
달력도 적용할 수 있고요. 유료 위젯도 있지만 이걸 안 해도 충분히 괜찮은 위젯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잠금화면 꾸미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달인이 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홈화면이 남았잖아요. 쓸어 올려서 홈으로 가봅시다. 근데 이렇게 배경화면이 볼품없이 블러 처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잠금화면 저장할 때 설정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홈화면을 꾹 누르고 좌측 상단 편집에 들어가서 배경화면 편집을 누르고 우측 하단에 흐림 효과를 눌러서 해제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잠금화면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iOS 26에서는 여러가지 꾸미기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들도 보여드릴게요. 꾹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 사용자화로 들어가주세요. 기본 그리고 다크로 눌렀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건 이 해 아이콘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투명, 이 투명으로 선택하면 아이콘이 투명해집니다. 이것도 예뻐서 많은 분들이 적용하시죠. 아래에 다크를 눌러서 어두운 투명 아이콘도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틴트가 생겨서 대부분의 배경화면 깔맞춤이 가능해졌어요. 색과 투명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틴트에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로 배경화면에서 색을 끌어오는 기능도 있고 그 옆에 사진 버튼을 누르면 사진에 맞는 색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가장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 아이콘은 쓰고 있는 아이폰의 후면 컬러로 색을 맞춰줍니다. 저는 실버니까 실버로 컬러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앱의 크기가 커지면서 앱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간단한 홈화면 꾸미기는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앱의 아이콘을 바꿔버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설정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앱에 적용할 이미지들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구해야 했지만 요즘은 꾸미기 앱에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스크린 앱에 들어가보면 아래에 테마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아이콘 스토어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유료 아이콘들은 무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찾아서 들어간 다음 우측 상단에 리다이렉트 이슈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서 앱을 홈화면에 설치하는 건 단축어를 거쳐서 열리는 거라 추천하지는 않고요. 리다이렉트 이슈에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나 아니면 모두 선택해서 아이콘을 저장해 줍니다. 이건 사진 앱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과정이에요. 저장된 이미지들을 이제 앱 아이콘에 하나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단축어 앱으로 들어가주세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동작에서 앱 열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앱을 터치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선택해주고 위에 앱 열기 옆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미지를 눌러 사진 선택, 넣어줄 이미지 선택해주고 추가를 선택해주시면 홈화면에 추가됩니다. 단축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앱 아이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고통과 끈기의 시간입니다. 그래도 한번 적용해두면 예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꾸미기 2025 최신판 다양한 꿀팁과 함께 전달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3D 잠금하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가시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